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돌아간 딸아이한테서 두 번째 편지가 왔다. 불고기 전문점으로 식당 자리를 바로 주유소 옆에다 마련했다는 것이다. 제 어미와 남동생 성희가 들어오는 대로 개점을 할 계획이라는 말도 씌어 있었다. 박연희 지음. 너무나 지루한 시간.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위와 딸이 그곳에서 태어난 맞이인 6살짜리 외손녀와 3살을 접어둔 외손주를 데리고 3년 만에 잠시 고국으로 다니러 온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토요일이어서 마누라와 아이들은 도착 시간이 오후건만 아침부터 공항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더욱이 마누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드러나 보이도록 흥분하여 있는 눈치였다. 여보, 구공탄불을 다 갈아 넣었어요. 어떡하죠? 점심상을 차려놓고 갈까요? 엷은 화장까지 하고 마누라는 물었다. 다녀오구려. 나는 방에 들어선 마누라를 쳐다보았다. 그 애들이 오면 함께 먹지. 공연히 가슴이 떨려요. 왜? 많이 달라졌을 게 아니에요. 제일 어린 것들이 보고 싶어요. 온다는데 뭐 그렇게 조급하게. 사진은 봤지만 손주한테 정이 쏠린다던 말이 맞구먼요. 마누라는 쑥스럽게 웃었다. 맞다리다. 둘째가 사내였으나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어서 하는 말이었다. 손주라면 난생 처음 안아보는 셈이다. 오면 실컷 귀여워해 주구려. 마누라가 사위와 딸이 다니러 오는데 흥분할 까닭은 있었던 것이다. 사위아의 대학때 전공은 영문과였다. 미국 사람들과 말로 의사소통을 유창히 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이민 비슷하게 한국을 떠나갔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 제법 규모가 크게 주유소 겸 세차장을 차리고 있었다. 오늘이라도 재산을 정리한다면 10만 불은 쉽게 손에 줄 수 있다는 편지가 얼마 전에 왔었다. 또 한 가지 계획이라면 주유소 바로 옆에다 손쉽게 뜨내기 손님들이 요기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차릴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맏딸아이가 제 동생들에게 수속을 서둘러 이민을 오라는 편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글쎄. 마누라가 편지를 주고 방에 들어와 바싹 졸라서 나는 덤덤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일을 잘 모르겠어요. 마누라는 당장 서글픈 표정을 지어 멍청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글을 써서 한국에 있는 잡지사나 출판사에 보내면 될 게 아니에요? 하긴 그래요. 나는 수긍이 간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코어리가 시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마누라의 전경이 딱하게 생각되었다. 해방 다음 해에 월남한 이래로 줄곧 삶에 지쳐서 50을 넘었으나 이제 어디 가나 할머니 소리를 듣게끔 되어버렸다. 마누라의 속뜻을 헤아리자면 이왕 실향한 바에야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아가기가 소원일지도 모른다. 신문 연재를 하고 책이 나와도 마누라는 벌써 말을 잇지 못하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애들 학비 치닫거리에 남들은 어떻게 양옥짓고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글 써도 못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주저할 게 있어요? 글쎄 어디 생각해 봅시다. 당장 떠나가야 하는 것도 아닌 일이어서 나는 되도록이면 마누라가 누그러지기를 바라며 대답했다. 또 당신은 있어봐야. 마누라는 주춤거리면서 내 눈치를 살폈다. 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아주는 때가 있다니까 그래. 그게 어느 세월이에요. 세월이 아니라
나는 어처구니 없이 생각되어 빙그레 웃었다. 실상 자기 조국이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보다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항상 두려워. 6.25 때도 그랬어. 그걸 알아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자신도 모르게 역정을 내었다. 그럼 어떡하세요? 조총이 오면 가는 방향으로 수속은 하지.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두루 알아보는 신용을 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었다. 사실 마누라보다도 나는 아무 미련 없이 훌쩍 떠나가고 싶을 만큼 나날이 고통이 덮치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도무지 외출도 잘하지 않았다. 고작 전화 연락이 와서 그것도 평상시에 정이 쏠리던 친구라면 몰라도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따버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러다간 며칠이고 멍청하여 글 한 줄을 쓰지 않고 지나쳐보면 이민을 조르던 마누라의 말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첫째, 군대에서 제대를 하여 돌아온 만놈인 성을 위해서도 그 편이 나을성 싶기도 했다. 아버지, 전 학교를 중단하겠어요. 군대에서 돌아오자마자 며칠 동안 부지런히 외출을 하던 성은 느닷없이 말했다. 영국 영화과를 맞춰보았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멀거니 바라보자 표정이 굳어져 제법 소신을 밝혔다. 전과는 안 되느냐? 어려울 겁니다. 돈이 들어야 한다는 말투 같았다. 마누라를 통하여 얼핏 나도 들은 얘기는 있었다. 어디 시험을 보아 취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지금 그런 말씀 하셔야. 고개를 푹 숙이고 성은 숨을 몰아쉬었다.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다. 성이라는 놈이 군대에 있을 때 편지가 와서 답장을 쓴 일이 있었다. 연재가 끝나는 대로 출판하기로 계약이 되어 어쩌면 지금까지의 궁핍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풍겼다. 더욱이 형사가 걸핏하면 찾아온다는 얘기도 제 어미를 통해 들었을 것이었다. 그럼 어떡할 생각이냐? 우선 취직시험을 쳐보겠어요. 글쎄, 나는 속으로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인제 부모도 제3자야. 알아서 해. 아버지, 성은 눈이 빛나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미국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제 누나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엇가는 것 같아서 나는 빙그레 웃었다. 제 힘으로 우선 노력해 보겠어요. 그래. 나는 어쩌나 보려고 버려두었다. 그 후 성은 신문에 신입사원 모집 광고만 나면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3번씩이나 보았다. 번번이 학과 시험은 합격되었으나 면접을 보고 나면 불합격이었다. 그래서 운전면허와 3급 정비사 면허만이라도 따려고 나도 모르게 다녔고 그 틈을 타서 성이라는 놈은 이민을 가려고 수속을 서두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형사 H가 찾아온 다음 일이었다. 모진 비는 아니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초인종을 달지 않은 철대문이 쿵쿵 울렸다. 선생님 계십니까? 마누라가 대문을 열어주자 물었다. 예, 여보. H 형사가 왔어요. 마누라는 공연히 눈이 휘둥그레 소곤거려 알렸다. 불안하지는 않았다. H의 얼굴부터가 둥그스름한 데다 중키여서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다. 검은 두터운 테를 두른 안경을 쓰고 있었으나 말을 할 때마다 눈에다 웃음을 풍겨서 대뜸 사람이 좋음을 드러내어 보였다. 더욱이 내가 땡땡서에서 이간되어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처지는 다르나 이제 오랫동안 친근하게 지내온 구명 같았다. 그날 내가 늦게 나오기까지 H는 마누라가 안심하기를 바라 3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것이었다. 아, 어서 들어오시오.
날씨 구준데 이쪽으로 불유쾌할 것까지는 없었으나 왜 왔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H에게 방석을 밀어주었다. 요새도 바쁜가요? 예, 괜히 시끄러워서요. 빙그레 웃었다. 비가 오시기에 꼭 계실 것 같아서 지나다가 찾아뵈었습니다. H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늘 이런 투로 조금도 직업의식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때로 의심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나한테 유리하도록 더욱이 나를 담당하다시피 밖에서 무슨 모임이 있거나 하면 사전에 만류하는 전화를 걸어오고 그래도 미진하여 찾아오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H를 만나면 호감을 가지면서도 어딘지 서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글쎄, 비가 오지 않아도 별로 나갈 데가 없군요. 댁에 계셔서 좋은 글이나 쓰시지요. 좋은 글이 쓰여지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모임에 참여를 하지 말라는 뜻 같아서 나는 H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최근에 좀 과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요. 하하하, 저를 속이시는군요. H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럴 리 있어. 나는 태연한 표정을 지어 말을 하면서도 쭈뼛하여 H를 들여다보았다. H의 태도가 갑자기 의심스럽게 생각되었다. 말로는 지나다가 우연히 들렀다고 하였지만 H가 꼭 무슨 사명을 띠고 찾아온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참,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기 같습니다. H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잘 이해가, 모르는 제 소견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글쎄, H의 말뜻에 짐작이 가면서도 나는 똑똑한 대답을 못했다. 비판하는 것도 좋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총화가 돼야 해요. 안 그래요? 그럼 땅굴이 발견되고 이런 현실이니 참 기가 막힙니다. 6.25 때를 생각해서라도 늘 경계해야지. 나는 입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어딘지 꺼림칙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럼요. 그런데 나는 H를 슬며시 바라다 보았다. H형이 날더러 과민하다는 말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농장을 경영한다든지 사설 동물원을 만들고 부실 기업체가 속출하는데 비판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 동시에 그게 다 유산이 아니란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단 말이야. 점차 정리될 거 아닙니까? 사실 개인의 옳은 인식과 주장이 군중심리에 묻히기 쉽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몰지각하다고 보는 태도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흥분하여 얼굴이 화끈함을 느끼면서도 빙그레 웃었다. 뭐 저야 잘합니까?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요. H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우선 이 민족이 살아야죠. 가느스름한 눈이 안경 속에서 빛을 띄었다. H는 그렇게 단호히 말했다. 물론 더 이를 말이 있어. 담배를 잡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것도 별로 그럴 만한 징조가 드러나 보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H의 말 맞다나 신경이 과민한 탓으로 초조해 있었던 것이다. 허허허. H는 손을 마주 잡으면서 웃었다. 나는 H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웃는 까닭을 나는 똑똑히 알 수 없었다. 이율배반적인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 믿어져 H가 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슬며시 분노를 느끼면서 H를 바라보았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 죽어봐야 알 일이지만 흥분이 치솟음을 느껴 나는 몰래 숨을 눌러 쉬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개인의 주장이 원리에 맞는 주장이고 볼 때 그건 이미 개인의 주장은 아니야. 또 우리가 주위에 접근돼 있는 상황과 역사의 흐름을 거역해선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내 일이야. 내 일에 두려움을 느껴 입을 다문다는 그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봐요. 6.25 때 우린 체험했어.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 거의 남아하지 않았어. 이게 뭘 말하는 거요?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의 본질이 뭔지 난 잘 모르긴 하지만 오해는 말아야 해요. 갑자기 적막감을 느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움을 의식했다. 선생님, 말해요. 저만은 선생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H형의 호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어쩐지 H가 은근히 두둔하는 채를 할수록 얼굴이 실룩거리도록 서글픔이 피어오름을 느꼈다. 더욱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요. 오히려 나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6.25 때도 다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지향 없이 남아 했는데 허허허 지금 H형의 일테면 신세지고 있는 형편이 됐으니 사람의 일을 점점 할 수 없군요. 뭐 별일 있어 그럽니까? 조용히 댁에 계셔서 글이나 쓰세요. H가 나직이 정말 진심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매로 나는 알아차렸다. 그런데 선생님, H형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예, 미국으로 이민 가십니까? 아니, 나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어 보였다. 그러나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성이라는 놈이 취직시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을 하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제 누나와 편지 왕래가 있어 한 짓인지도 알 수 없었다. 수속을 밟으신 모양인데요. 그래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 굳이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지만 H가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꺼내는 까닭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나는 멍청하여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미국을 가신다면 그곳에서 글 쓰실 수 있을까요? H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나서 빙그레 웃었다. 글쎄,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서 절실히 오지 않는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잠시 여행한다면 몰라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요. 옳습니다. H는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선생님께서야 역시 조국에서 좋은 글 쓰셔야죠. 글쎄,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그래요. 비가 사뭇 쏟아져 내려 나는 마루에서 H를 배웅했다. H가 대문을 빠져나간 다음에도 나는 빗줄기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뭐람. 입속으로 내까려보자 나는 가슴속이 아리도록 적막감을 느끼는 자신을 의식했다. 도무지 내 주변을 두고 H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일도 불유쾌하거니와 성이라는 놈이 몰래 이민수속을 하였다는 데서 받은 충격이 사뭇 컸던 것은 사실이었다. 실상 나 자신도 딸아이한테서 온 편지를 볼 때마다 그곳에 넉넉한 사정을 늘어놓고 안타까울 정도로 친정 쪽이를 걱정하는 문맥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느껴진 데다 번번이 마누라가 졸라서 동요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누라가 이민 얘기를 꺼내어 고비에 이르면 어떻게 해보지 하고 나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서곤 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에 애착을 느끼고 있다든지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막연하고 조바심이 일면서도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갈 용기를 나는 잃고 있었다. 나이로 치더라도 인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본다. 더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보아 지금과 같은 궁핍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작품 생활은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고 믿어져 나는 속으로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었다. 이게 뭐람. 본래 무슨 사업관계로 사위인 현군이 가족을 데리고 온 걸음이 아니어서 언제 또 올지 막연하다면서 마누라와 성이라는 놈마저 3박 4일 예정으로 설악산을 다녀오기로 했다. 외손주들이 잠이 들었다. 안방에서 딸아이가 제 어미와 얘기를 하는데 이따금 성이 말창변을 하고 있는 눈치였다. 첫째, 가난이 따른다는 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주기가 오름을 느끼면서 더듬거려 말을 하고 나서 사위를 바라보았다. 어디 생각해 보세.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눌러쉬면서 형군이 내어놓은 담배에다 불을 붙여 물었다. 형군은 그곳 신문에 보도되었던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다. 또 마누라를 통해 내 주변을 두고 대충 얘기를 들은 눈치였다. 아버님이 이곳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니 말입니다. 형군은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말했다. 들어가는 대로 식당을 곧 차릴 예정입니다. 글쎄, 얘긴 들었어. 여행을 좀 다니시고 오히려 좋은 작품이 나올지 압니까? 그래, 그런 점은 있지. 나는 머리를 끄덕여 수긍해 보였다. 내가 누구의 만류로 망설이는 건 아니야. 예, 알아듣습니다. 좌우간 설악산에 다녀오게. 그동안 지난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일다가도 공연히 뒤숭숭함을 안겨줄 것 같아서 잔을 뒤집어 마셨다. 사실 나도 괴로워. 그렇다고 내가 남달리 애국심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 일테면 흙이 다르면 문학은 끝나는 거야.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작가들이 죄다 수도에서 생애를 마쳤단 말이야. 노신도. 이것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문학이야. 자네 장모나 성이라는 놈과는 내 입장이 좀 달라. 이민을 간다 손쳐도 장모하고 아이들이나 데려가게. 그럼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술기운이 부쩍 오르는 탓인지도 몰랐다. 나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기력이 없어 펜을 놓을 때는 너희들한테 기별을 할 테다. 아버님 신경은 알 수 있습니다만 혼자 어떻게 계십니까? 장모한테나 자네처한테는 이런 말 전하지 말게. 형군이 갖고 온 양주 반병을 비우자 가뜩이나 착잡한 데다 마신 탓인지 걷잡을 수 없이 취기를 느꼈다. 한번 다니러는 갈 테야. 아버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이튿날 현구는 외손주 아이들까지 데리고 설악산으로 떠나갔다. 나는 영창문을 열어 우두커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체험하여 보는 것은 아니었다. 춘천 S여대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작은 딸녀는 아예 기숙사에 들어있다. 막내둥이가 학교에 가고 마누라가 시장에라도 가고 보면 늘 빈집을 지키게 마련이다. 나흘. 나는 쓴웃음을 띠며 속으로 뇌어보았다. 현군의 가족이 오고 이민 얘기만 나오지 않았던들 이런 심경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묵직이 멎어 있었다. 허전하다는 말뜻을 이처럼 절실히 느껴본 일도 일찍이 없었다. 사람이 이럴 수야. 어젯밤 마시다 남은 양주병을 들고 나는 뒷곁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다. 30평 남짓한 공터다. 상추가 먹음직하게 돋아있다. 쑥갓은 벌써 노란 꽃이 피었다.
호박 넝쿨이 살지게 뻗어 있고 토마토 꽃이 져서 달걀만큼씩한 열매가 달려 푸르디 싱싱해 보였다. 주위에는 단풍나무, 사철나무, 백일홍, 오동나무 묘목들이 제법 무성한 이파리가 퍼져 산들바람이 부는 대로 쏠리고 있었다. 산당화 열매는 올해 들어 유난히 많이 열렸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뒷곁에 앉아 멀거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적하다.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흐리지는 않았으나 송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그렇게 덥지도 않았다. 햇볕이 쏟아져 오히려 한낮의 포근한 주위가 정답게 느껴졌다. 꼭 그런 뜻은 아냐. 양주를 석 잔째 부어 마시면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사위인 현군의 살뜰한 권유보다도 선생님께서야 역시 조국에서 좋은 글 쓰셔야죠. H가 하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돌아 흘렀다. 얼마나 부드럽고 진실된 충고냐 하고 다시 뇌가려 보았다. 그런데도 묵직이 머릿속에 멎어 은근한 고통을 덧치게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햇볕이 그늘을 지운 줄도 모르고 나는 멍청하여 앉아 있었다. 눈이 부셨다. 술이 얼근해오는 탓도 있었으나 태양이 둘러보여 앉아있던 자리에서 비칠거리면서 일어섰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나는 속으로 내어보면서 북한산 위에 흐려시 떠있는 송구름을 멀거니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오던 날 밤에야 형구는 이미 그쪽 수속을 마쳐보내어 보사부를 거쳐 외무부에 서류가 돌아 이제 여권만 나오면 된다는 말을 귀띔해 주었다. 진작 그렇게 얘기할 일이지. 나는 마누라를 흘겨보았다. 그러고 보면 땡땡서에 조회가 와서 H가 나를 찾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실히 알아차렸다. 아버지, 비자가 나오는 대로 들어오세요. 딸아이가 말했다. 글쎄, 나도 별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우선 어미와 성을 데려가도록 해라. 나머지 애들도 졸업해야 하고 더욱 막내는 병역을 마쳐야 유학이 가능하니 말이다. 여권은 가능할까요? 형구는 슬며시 나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나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말이 이민이지. 형군의 사업체가 이미 기반이 닦여 있다. 더욱이 새로 식당을 차린다면 일손은 마냥 부족할 것이었다. 단지 외로워 모여 살자는 것뿐이었다. 이번 걸음만 하더라도 그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나왔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이런데다 H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한다면 우선 마누라가 병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내 말이 어미와 성을 먼저 가라는 거다. 나는 담배에다 불을 붙이는 채 하면서 더듬거렸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어디 가정부나 하나 얻어 기다려보자. 아이들까지 다 보내고 나면 나라고 못 떠날 거야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하셔서 하십시오. 막내 병역 관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사위 형군의 말이었다. 그래, 들어가 자리도 잡고. 하하하, 자리를 잡을 일은 없습니다. 그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혼자 어떻게 있어요? 잠잠히 앉아있던 마누라는 금방 표정이 어두워져 말했다. 당신이 미국에 간 사이에 내가 호사 좀 해봅시다. 허허허. 나는 H의 얼굴이 얼씬거려 일부러 농담하면서 웃었다.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마누라는 울고 있었다. 다 감상이야. 당신이 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애들 등록금은 너희들이 종전처럼 조금씩 붙여주고 하면 돼. 아버님이
여권관계는 조금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구는 뜻을 품은 눈매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지. 지금 취직난이 심해.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게 좋지. 할망구는 더욱 그렇고. 과히 걱정 말아라. 쓸쓸히 웃어 보였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더욱이 H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꺼낼 수는 없다고 속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돌아간 딸아이한테서 두 번째 편지가 왔다. 불고기 전문으로 식당 자리를 바로 주유소 옆에다 마련했다는 것이다. 제 어미와 성희가 들어오는 대로 개점을 할 계획이라는 말도 씌어 있었다. 더욱이 성희한테다 주유소를 맡기고 현구는 당분간 식당 뒷바라지를 한다는 얘기였다. 되도록이면 막내 동이를 친척에게 맡겨 통학을 하도록 마련하고 나와 작은 딸 아이마저도 동행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럴 수야 있나. 나는 편지를 마누라 앞에다 밀어놓으면서 혼잣말 하듯 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새침한 표정을 지어 마누라는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자식 사이라도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허허, 그 말은 옳소. 하지만 내가 말리고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갑자기 마누라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딸아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튿날부터 마누라는 멍청해 깊은 생각에 잠겨있기가 일쑤였다. 따지고 보면 살아간다는 일밖에 없을 것이었다. 하물며 불고기 식당이니 주유소니 하는 따위가 달가운 직업이 못 된다는 것조차도 마누라는 잘 알고 있었다. 내 나이보다 마누라는 3살 아래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육식고개를 바라보는 노부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황혼기에 오직 살아간다는 일만으로 조바심을 치는 마누라를 곁눈질하여 볼 때마다 나는 가슴속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애들이 왔을 때 말을 하지 않았는데 H 형사를 한번 만나지. 나는 마누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거예요. 마누라는 생기가 있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말만 잘해주면 금방 여권이 나올 것 같아요. 잘못할 일도 없지만 그래, 당신은 미국에 가는 게 좋소? 나는 일부러 시무룩한 표정을 지어 물었다. 누가 좋아서 가요? 그쪽에 애들이 있고 우리야 아무 데서 죽으면 어때요? 성이라는 놈이 하도 취직이 어려우니 지 매부덕에 살게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지요. 그렇기는 해요. 갑자기 마누라가 울먹거려서 나는 나직히 대답했다. 이튿날 출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H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했다. 여보, 내가 구두끈을 매자 마누라는 손을 엉 벌려 주춤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글쎄 염려 말아요. H를 우연히 여러 번 만났던 다방이다.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다. 담배에다 불을 막 붙여물고 한눈을 팔고 있을 때 H가 나타났다. 허허, 내가 갑자기 H형이 보고 싶어서 커피를 청했다. 말을 둘러대어 상대방이 감동하도록 화술이 능란치 못한 더욱이 이쪽에서 청이 있을 때면 얼굴 표정부터 굳어져 제대로 말을 못하는 버릇이 있는 나는 그저 멍청해 앉아 있었다. 요새도 글 많이 쓰세요? 어딘지 분위기가 멋쩍게 되자 H가 말을 건네었다. 그래요. 조금씩 극적거리죠. 나는 슬며시 H의 눈치를 살폈다. 그나저나 물가가 올라 살기가 어렵군요. 글쎄 말입니다. H형. 나는 한쪽 볼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H를 불러놓고 멀거니 바라보았다. 내가 정이 있어서 찾았소. 말씀하십시오. 내 표정이 지나치게 굳어져 있었음인지
H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위가 주유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와 저번에 잠시 귀국했을 때 새로 식당을 차리게 되어 마누라와 맏아들 아이를 불러 지금 서류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예, 그럼 선생님은요? H는 다 알고 있었으나 새삼스레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다. 작은 딸년이 대학 3학년이요. 더욱 막내동이 놈이 금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병역 관계도 있고 난 가고 싶지 않소. 하하하, 사모님이 가시면 적적해서 어쩌시려고요. 인제 할망구는 보기만 해도 싫소. 허허. 마누라가 떠나면 어디 H형이 상냥한 말벗을 하나 소개해 주시오. 선생님도? H는 웃으면서도 잠시 고개를 숙여 끄덕였다. 첫째, 살기도 어렵고 식구를 분산하면 내 부담이 줄게 될 것 같군요. 왜? 선생님도 이왕이면 함께 가시죠, 뭐. 네, 한마디만 더 얘기하리다. 아직은 조금 욕심이 남아있어. 흙이 다르면 사람의 감정도 달라져. 괴로워도 자기 감정을 지닐 수 있는 곳에 있어야 글이란 된다고 봐요. 예, 알만합니다. 그래서 난 가고 싶지도 않지만 안 갈 작정이요. 마누라와 아이놈을.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H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를 유난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리하여 H는 손수 마누라와 성이라는 놈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흘 만에 여권을 얻었다. 그날 바로 여권이 나온 날이었다. 성이라는 놈과 함께 나갔던 마누라는 힘이 쭉 빠져서 돌아왔다. 첫눈에 다 틀렸다고 느껴져 나는 모른 채 했다. 여보, 마누라는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요? 여권이 나왔으니 곧 비자도 나온대요. 마누라는 얼굴이 일그러져 말했다. 그거 잘 됐군.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일이 성취된다면야 좋아해야 할 일이지. 그거 참, 허허허. 살다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신이 한턱 내구려. 난 가도 천천히 갈래요. 마누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싸안고 울고 있었다. 성이란 놈 때문이지. 허허허, 꼭 살만하다고 떠나는 걸음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 후 로스앤젤레스 딸아이한테서 미와 5,000불이 와서 마누라와 성이는 떠나갔다. 아직 가정부 얻을 생각조차도 나는 하지 못했다. 매양 텅 비어있는 집이다. 글도 제대로 씌어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자주 뒷곁으로 발길이 돌려졌다. 마누라가 상추를 따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곤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막내둥이가 자꾸만 기다려져 흰 구름을 쳐다보았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군.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흙이 다르면 문학은 끝나는 거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문학이다. 사회현실 비판으로 H 형사의 감시를 받고 사는 가난한 작가인 아버지는 가족이 떠나는 이민길을 거부하고 혼자 남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